네, 이번 시간은 일러스트레이터 기본 활용 마지막 시간으로서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서 입체감을 표현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패스의 방향, 그 다음에 잠금 기능, 자, 이런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면 조금 이제 복잡한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자, 그냥 요 앞 시간에는 기본 도형을 그냥 조합을 해서 만들었다면 지금부터는 약간의 입체감과 그 다음에 약간의 드로잉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4가지 아이콘들을 한번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보는 아이콘은 우리가 스마트폰 UI 디자인을 하거나 아니면 웹 디자인 같은 걸 할 때 아주 많이 쓰는 아이콘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돋보기 아이콘, 자, 이런 거 아주 많이 만드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돋보기 아이콘을 한번 입체감 있게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원형 도구 툴을 이용해서 적당한 크기의 원을 하나 그려주겠죠? 자, 이때 Shift 키를 눌러서 정원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즉 기본 그라데이션, 선형 그라데이션 입력해준 후, 자, 그라데이션의 색상은 약간 밝은 회색에서 진한 회색, 자, 진한 회색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의 방향은 제가 이렇게 45도로 정확하게 사선으로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화면에 보면 약간 그 정면에서 밑에서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표현되기 때문에 자, 이 원을 Alt키 눌러서 그대로 복사를 하겠죠?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2개의 원을 겹쳐주신 다음에 겹쳐주신 위의 원은 다시 그라데이션의 방향을 반대로 잡아주게 되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입체적인 면이 완성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가운데 있는 원을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사이즈를 줄 텐데, 자, 우리가 이렇게 같은 원을 내가 정해진 비율대로 사이즈를 줄 때는 어떻게 했었죠? 자,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자, 한 85% 정도 카피. 자, 그럼 현재 선택되어져 있는 원보다 85% 작은 원을 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원형 그라데이션을 입력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색상은 이렇게 하늘색과 밝은 하늘색 톤으로 자, 입력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실제 완성을 보면요, 약간 밑에서 이렇게 올려보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 렌즈의 이 안쪽 부분도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렌즈 부분을 다시 한번 이번엔 반대로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밑으로 복사를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Shift 키를 눌러서 복사한 원과 그 전에 원본을 같이 잡아서 패스파인더로 나눠주게 됩니다. 자, 패스파인더로 나눠준 다음에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서 자, 나눠진 바깥쪽을 지우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정원의 형태로 돌아오는데 이때 나눠진 이 위쪽 부분을 색상을 진하게 선택을 해주면 자, 이렇게 진하게 선택을 해주면 자, 요쪽 면에 보이는 부분이 안쪽에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라운드 사각형을 이용해서 적당한 원을 라운드 사각형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라운드 사각형을 좀 더 크게 그려서 자, 색상을 바꿔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 부분이 되겠죠. 자,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달아주면 자, 우리가 자, 이와 같은 입체감 형태의 물론 이제 제가 안쪽에다가 이렇게 광채가 나는 흰 부분은 표현하진 않았지만 자, 우리가 요 정도만 해도 자, 우리 입체적인 이런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 이런 모니터를 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이 모니터는 보기 이제 입체면으로 표현되어 있죠. 자, 이 입체면을 그리기 위해선 우리는 이번에 펜 툴을 이용할 거예요. 자, 펜 툴을 이용해서 자, 요런 입체면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자, 펜 툴을 이용해서 대략적인 입체면을 만들어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한 요 정도
조절을 했으면 됐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선형 그라데이션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검은색에서 한쪽은 진한 회색으로 바뀌는 자, 이러한 그라데이션을 입력을 해주고요. 자, 그라데이션 방향은 자, 요렇게 대각선을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완성해 보면 이러한 입체면이 보이죠? 자, 이런 입체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Alt키 눌러서 45도로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잡아서 오브젝트를 합쳐줄 텐데 합쳐주기 전에 먼저 복사한 이 면을 다시 미리 하나 복사를 해놔야 돼요. 미리 복사를 해야지 나중에 이 위에다 그대로 덮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겹쳐준 이 사각형을 패스파인더로 합쳐주고 자, 익스펜드. 자, 그 다음에 안쪽에 골진 부분은 우리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포인터를 삭제해주면 자, 이렇게 이 두 선이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복사해둔 이 사각형을 그대로 위에다 덮어놓으면 되겠죠? 그대로 덮어놓는데 이때 다시 한번 그라데이션의 방향을 반대로 주게 되면 자, 지금과 같은 입체면으로 다시 한번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제 위에 뚜껑 부분을요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사이즈를 Shift 키를 눌러서 그대로 줄여주겠죠? 자, 그 다음에 화면 가운데다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우리 그 LCD 모니터의 그 브라운관 모양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 돋보기를 만들 때처럼 자, 요쪽 부분이 이렇게 안쪽에 파인 것처럼 이 LCD 모니터도 안쪽이 이렇게 파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부분을 표현해 주려면 자, 먼저 자, 기본적인 색상을 입력을 하고요. 자, 요쪽 면에서 보이게 되니까 이 브라우저 모양은 안쪽 요쪽이 보이겠죠? 자, 그래서 이 브라우저 모양을 다시 한번 Alt키 눌러서 살짝 45도 위로 복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복사한 사각형과 그 다음에 원본 사각형을 같이 잡아서 다시 한번 패스파인더로 나눠주겠죠. 그 다음에 나눠진 바깥쪽은 지우시고 그쵸? 직접 선택 툴로 지우시고 꺾여있는 안쪽 부분만 다시 한번 색상을 진하게 넣어주게 되면 자, 지금처럼 안쪽으로 파인 이러한 입체면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은 자, 이 다리 부분은 이제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디자인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간단하게 요렇게 다리를 요렇게 만들어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안쪽에 그냥 요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런 원을 다시 선택을 하셔서 자, 이와 같이 만들어주면 우리가 뭐 아직 제가 밑에 부분은 뭐 신경 써서 그리진 않았지만 자, 이와 같은 이 브라우저 모양 이런 브라우저 모양이 중요하다는 거. 자, 입체면을 그리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그리지 않는 부분도 그리면서 이렇게 그리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도 미리 예상을 하고서 이와 같이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니터 부분을 완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렇게 종 모양과 그 다음에 이렇게 두루마리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두 가지는 제작하는 방식이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펜 툴을 이용해서 자, 이러한 패스를 그렸어요. 자, 그리는 방향이 지금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나중에 따로 반대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정방향대로 이렇게 그리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반대로 그려나간다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그리던 거를 반대로 그려나가겠죠. 자, 반대로 그리게 되면요 만나는 점의 반대쪽 선이 지금처럼 왜곡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패스를 만드실 때는 반드시 정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방향으로 가는 패스를 만들 때도 있지만 제작을 하다 보면 역방향으로 가는 패스도 분명히 그릴 때가 있어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 이러한 두 개의 그 아이콘이 역방향으로 그리는 형식을 이용한 건데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펜 툴을 이용해서 제가 자, 이러한 곡선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이러한 곡선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반대초선을 이용하려고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일단은 왼쪽에 있는 선과 똑같이 그리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좌우가 대칭인 건 항상 복사를 해서 리플렉트 툴로 반전을 시켜줬죠. 그 다음에 떨어진 두 점을 자, 컨트롤 J 또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조인. 자, 이렇게 선택을 해줬는데, 자, 이쪽에 안쪽에 이런 곡선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한번 곡선을 처리해 볼게요. 자, 클릭해서 곡선을 만들게 되면, 자, 밑으로 내려오는 방향이 만나다 보니까, 이쪽 방향으로 보자면 정방향이지만, 이쪽 방향으로 봤을 때는 역방향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왜곡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드실 때는, 자,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단축키, 컨트롤 숫자 2번이에요. 자, 컨트롤 숫자 2번. 자, 오브젝트에 들어가 보면, 이 오브젝트 메뉴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에디트에도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 있는 메뉴들을 이용하지 못하고서도 사용하지 않고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지금과 같은 경우인데, 자, 컨트롤 숫자 2번을 누르면 잠금을 걸어서 제가 선택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할 때마다 선택이 안 되죠. 자,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모양을 보고서 자, 이렇게 선을 따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쵸? 하지만 만나진 않았다는 거죠? 자, 만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잠금을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자, 잠금을 걸 때는 컨트롤 숫자 2번이었지만 잠금을 풀어줄 때는 컨트롤 알트 2번을 눌러주면 자, 컨트롤 알트 숫자 2번이죠? 자, 그러면 잠금이 다시 풀어져요. 그 다음에 직접 선택 툴로 자, 떨어진 두 부분을 컨트롤 J 그 다음에 컨트롤 J 자,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자, 제가 역방향으로 만나는 선이 꼬이지 않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이러한 도형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자,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바로 완성을 해볼게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렇게 그라데이션 넣어주고 다시 한번 펜툴로 자, 면을 선으로 나눠줄 때는 선의 속성만 있게 그 다음에 같이 잡아서 다시 패스파이너로 나눠주고 그쵸? 나눠준 안쪽은 뭐 다른 색깔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안쪽 원 부분은요, 제가 이렇게 잡아서 자, 뒤로 보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모양을 쉽게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자, 이런 공 모양은 자, 이렇게 그려서 이쪽에다 가운데다 배치를 하는데 자, 이 도형과 이 도형 중간에 들어가야겠죠? 그러려면은 이 도형을 이렇게 앞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종 모양을 완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종 위에 이렇게 고리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고리 같은 부분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약간 입체면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 모니터와 돋보기를 그렸을 때처럼 자, 입체면을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펜툴로. 그 다음에 직접 선택 툴로 내가 조금씩 수정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는 거는 우리가 동그라미 툴을 적당히 그려서 이 동그라미 툴을 다시 한번 겹쳐주겠죠? 자, 색상은 제가 조금 진하게 주고 이렇게 Alt 키로 해서 복사를 해준 다음에 자, 일단은 먼저 원끼리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눠진 바깥쪽 부분은 지워주면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원으로 돌아왔는데 이러한 모양으로 나눴어요. 그렇다면 이 모양대로 뒤에 있는 이 모양을 나눠주면 되겠죠? 자, 다 같이 잡아서 다시 한번 패스파인더로 나눠줄게요. 나눠준 다음에 이 안쪽에 구멍 난 부분만 델리트 키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구멍이 뚫리는 듯한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 부분은 자, 요렇게 다시 한번 펜툴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종 윗부분에다가 사이즈 조절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자,
입체면을 표현하는 방법과 엇갈리는 두 개의 선을 만나게 할 때는 우리가 잠금 기능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기능을 이용해서 요 도형도 완성할 수 있는데요. 자, 제가 빨리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먼저 이러한 곡선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Alt키 눌러서 그대로 밑에 복사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쪽 라인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쪽을 연결해주게 되면 요 밑에 있는 오브젝트가 방향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선이 엇갈려서 꼬이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요 두 라인을 컨트롤 숫자 2번 잠금을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따로 이러한 곡선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반대쪽 면도 정확하게 이 선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냥 반전만 시켜주겠습니다. 자, 반전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일단은 떨어져 있지만 완성된 모양은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잠금을 풀어주시고요. 컨트롤 알트 숫자 2번이죠. 그 다음에 떨어진 두 점을 컨트롤 J 조인 해주게 되면 이러한 모양의 오브젝트를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제가 자, 선 처리와 코너 처리를 둥글게 주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자, 그라데이션의 종류는 자, 완성해 보는 것처럼 3단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라데이션 팔레트에 가서 자, 세 가지의 색상으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요렇게 그쵸? 자, 이번에는 선을 한번 없애볼까요? 자, 이렇게 선이 없는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오브젝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이즈를 줄여주고요. 자, 안쪽에다가 넣어주고 맨 뒤로. 됐죠? 자, 다시 한번 이 오브젝트를 밑으로 그대로 복사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자, 위쪽은 괜찮지만 아래쪽은 반대로 접혀있는 부분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원은 다시 이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자, Shift 키 누르고 돌려준 다음에 그대로 자, 뒤에다 갖다 주고 맨 뒤로 배치. 그러면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접혀져 있는 모양이 보이겠죠? 그 다음에 겉에 있는 오브젝트도 복사를 해서 자, 180도로 정확히 회전시켜주고 그 다음에 맨 뒤로 보내주면 자, 이와 같은 도형을 만들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야 종이가 펼쳐진 모양이야. 이렇게 펜툴로 다시 한번 제작을 해주게 되면 자, 완성을 했어요. 그쵸? 아, 여기 동그라미 모양도 있네요. 동그라미는 요 동그라미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한번 달아볼게요. 자, 맨 뒤로 보내주고 또 복사를 해서 자, 요 도형과 요 도형을 Shift 키 눌러서 맨 뒤로 보내주면 자동으로 중간에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오브젝트도 완성을 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일러스트레이터 기본 활용에서는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배웠는데,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 입체감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잠금 기능, 자,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자, 이거 말고도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콘과 이런 도형들을, 캐릭터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서 다 표현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두 번째 과정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실용적이고 상용적인 그러한 고급스러운 그 아이콘이나 아니면 캐릭터들을 좀 더 자세하게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요 과정까지 해서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 활용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